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바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라는 거는 이제 그 질소라든지 산소 뭐 이런 것들로 여기는 지금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막 때리면서 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부는 거냐, 즉 공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느냐, 그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여기 이제 지표가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지표라는 게 이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제 햇빛 때문에 이제 좀 가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지표에 이제 항상 다 골고루 이제 가열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은 이제 좀 가열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햇빛이 덜 받는 데는 좀 냉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지점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이제 냉각이 된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볼 것이고요.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가열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거고 여기는 좀 이제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춥고 좀 덥고 그런 지역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가열이 된 지표 근처에서 공기들은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공기들이 이제 뜨거워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밀도가 작아지면서 공중으로 이제 상승하는 기류가 생겨요. 상승하는 이렇게 기류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공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이쪽 부분은 좀 냉각이 됐다고 해봅시다. 공기가 차가워요. 공기가 차갑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차가우면은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중심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고 여기에 공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땅굴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주위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주위로 퍼져나가게 돼요. 이때 여기서 지금 냉각된 쪽에서 만약에 여기가 냉각, 여기가 가열이라 치면은 냉각된 쪽에서는 공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가열된 쪽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살표 방향으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지표에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바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이제 가열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공기가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상승되는 이러한 데를 갖다가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계속 이제 내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바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부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갖다가 서쪽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갖다가 이제 동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이 지금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풍이니 서풍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 짓기를 하게 되는데, 요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의 이름은 우리가 서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건 약속한 거예요, 서풍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방위 표시를 붙여가지고 바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서풍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방위 표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거보고요. 여기가 이제 동이 되겠고요.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이 되겠죠. 요때 만약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서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요거는 우리가 동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이제 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북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해봅시다. 아래에서 위쪽, 남쪽에서 북쪽, 남쪽에서 불어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남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럼 약간 좀 응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해봅시다.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요, 이게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불어오죠, 그렇죠?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북서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방위 표시 사자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어디 쪽? 예, 북 서쪽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서풍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연습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는 바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자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그려주시고 어느 쪽에서 불어옵니까? 예, 여기 서쪽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남서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서풍. 뭐 누구는 뭐 서남풍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도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이제 규칙상 북쪽이나 남쪽이 먼저 있으면은 그냥 북이나 남을 먼저 조금 맨 앞 글자에다가 붙여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2개 남았죠? 예, 요렇게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은 요건 어디 쪽에서 불어가요? 이렇게 사자 그려보시면은 동쪽에서 불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갖다가 우리가 북동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st one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또 이제 사자를 이렇게 그려보신다면은 여기는 동쪽에서 불어오죠, 그렇죠? 남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얘는 갖다가 우리가 남동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남동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화살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방위 표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의 이름을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은 기본적으로 공기의 흐름인데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 이름을 짓는 것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좀 지우고 갈게요.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해류풍이라는 거를 배워요. 해류풍. 예시인데요, 이제. 해류풍. 해안가 지방에서 이제 하루를 주기로 부게 되는, 바다 쪽에서 부는 해풍과 그 다음에 육지 쪽에서 부는 육풍의 이제 합친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류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풍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해풍이니까 바다에 자 써가지고 이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요게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안가를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름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여름이죠, 그렇죠? 엄청 더워요 요즘요. 그래갖고 이제 낮에 이제 해가 쨍쨍할 때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해가 쨍쨍 이제 태양 에너지가 빡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가열이 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육지가 먼저 좀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 이유는 육지가 비열이 작기 때문이에요. 비열 어렵죠, 그렇죠? 비열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열이 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극심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육지가 더 뜨겁다. 좀 비열이라는 말이 좀 아직은 어려우시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건데 아직 좀 비열이 좀 와닿지 않으면은 일단은 뭔가 느낌상으로도 이 육지 쪽이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럼 발바닥 갖다 대보세요. 그럼 여기 따끔따끔 뜨거워 죽어요. 알았죠? 그렇죠? 죽는 건 아니고 뜨거워서 그냥 난리 납니다. 뜨겁고 여긴 좀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상승 기류래. 뜨거워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기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비었으니까 또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위쪽에서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이 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 가열이 돼가지고 상승 기류니까 여기를 저기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래서 이제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이제 고기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불어요. 근데 어디 쪽에서 불어옵니까? 바다 쪽에서 불어오죠. 바다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해풍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해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육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풍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이제 언제 이제 불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밤에 이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안가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고 여기가 육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밤이에요. 밤에는요, 밤에는 이제 그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그쵸? 태양이 쨍쨍할 때는 이제 지구도 같이 뜨거워지는데, 밤이 돼서 이제 햇빛이 이제 안 비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냉각이 시작이 됩니다. 냉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냉각이 될 때, 누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되냐면은, 역시나 육지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됩니다. 예, 역시 그 이유도 이 모래들이 비열이 좀 작아요. 비열이 작은 놈들은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빠르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극심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물로 이루어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낮에도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고 밤에도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지가 밤에는 많이 차가워지고 얘는 덜 차가워지니까 여기가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뜨거운 부분에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공기가 비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이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기류 생기고 위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순환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제 공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강기류니까 하강기류가 좀 냉각됐으니까 고기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가열돼가지고 상승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기압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뭐 1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 1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이때는 이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붑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육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육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하루를 주기로 이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이제 육풍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해류풍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두 개 이렇게 이제 뭐 나올 텐데 요거를 잘 이제 눈도장 찍어놔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다가 이번에는요 계절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절풍. 요거는 이제 스케일이 약간 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니까. 요거는 이제 하루를 주기로고, 요거는 이제 1년을 주기로. 그래서 이제 계절. 우리는 사계절이 있죠.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제 그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인데, 계절도 이제 극단적인 계절, 여름과 겨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여름철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주변, 한국의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은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중국 쪽, 러시아 쪽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평양 바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질학적 특성상 우리나라는 이쪽 부분은 이제 육지로 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은 육지예요. 육지. 대륙이죠, 정확하게는 대륙이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은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이 그래요. 요런 데 이제 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뜨거워요. 그쵸?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가열이 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대륙 쪽이 이제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빠르게 가열이 됩니다. 역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이 땅덩어리가 비열이 작아가지고 그 가열이 됐을 때 온도 변화가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쪽에서는 가열이 많이 돼가지고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요. 즉 이쪽이 이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바다 쪽은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 차갑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생기면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계절풍이다. 여름에 부는 계절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향적으로다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사자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어느 쪽에서 불어오죠? 어느 쪽에서 남동쪽에서 불어오게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동계절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남동계절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부는 바람 남동계절풍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뭐 겨울철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반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이렇게 이제 한번 해주시고 중국 대륙 이렇게 해주시고 러시아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륙 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비슷합니다. 일단은 겨울은 추워요,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추워요. 그래서 이제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되는데 또 누가 온도가 극심하게 떨어집니까? 예, 대륙 쪽이 온도가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에는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육지보다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저기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라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쪽 이제 여기 시베리아 쪽이죠, 그렇죠?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 부는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풍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계절풍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좀 따져주시면은 방위 표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에서 불어옵니까? 예, 북서쪽에서 불어오죠, 그렇죠?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북서계절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 겨울철에는 이제 북서계절풍, 요것이 이제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바람에 대해서 좀 배워보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기본 원리를 좀 기억하시고 이러한 다양한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 주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 해류풍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부는 바람, 1년을 주기로 부는 바람, 계절풍. 요거 두 가지 예시 같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